안녕하세요. 지식백반입니다. 6.25 전쟁에는 알려진 이야기 외에도 많은 숨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흥미로운 이야기 10가지를 더 소개할게요. 1. 김일성의 전격적인 남침 결정과 소련의 묵인. 김일성은 처음부터 남침을 계획했지만 스탈린의 승인을 얻는 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의 직접 충돌을 피하려 했지만 중국 공산당의 승리와 미국의 한국 방어 의지에 대한 오판으로 결국 김일성의 계획을 묵인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전쟁은 갑작스럽게 발발하게 되었죠. 서울의 3번 함락. 서울은 전쟁 중 총 3번 함락되었습니다. 첫 번째 1950년 6월 28일 북한군에 의해 점령. 두 번째 인천 상륙작전 성공 후 9월 28일 국군과 유엔군이 탈환. 세 번째 중공군의 개입으로 1951년 1월 4일 다시 북한군의 점령 1.45태. 이후 1951년 3월 다시 국군과 유엔군이 서울을 탈환하며 전선은 38선 근처에서 고착되었습니다. 서울 시민들은 이 과정에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3. 학도병들의 헌신. 전쟁 초기 국군의 병력 부족으로 인해 학생들 학도병이 자원하여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특히 포항 전투에서 중고등학생들로 구성된 학도병이 북한군의 진격을 막아내며 시간을 벌었고, 이로 인해 국군이 방어를 재정비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학도병들이 전투에서 목숨을 잃었으며 그들의 희생은 오늘날까지 기억되고 있습니다. 4. 에티오피아의 참전 부대 강류 부대.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 국가 중 유일하게 유엔군으로 한국전에 참전했습니다. 강류 부대라는 이름의 에티오피아 부대는 253번의 전투에 참가했으며 한 번도 포로로 잡히지 않고 모든 전투에서 승리한 전설적인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들은 용맹함으로 유명했고 한국과 에티오피아 간의 우정을 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5. 잊혀진 전선 제주도와 울릉도의 방어. 전쟁이 한반도 전역에서 벌어졌지만 제주도와 울릉도 역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간주되었습니다. 북한의 침투를 우려한 국군은 이 지역의 방어선을 구축했고, 실제로 북한 간첩선이 제주도 인근에 출몰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주도 주민들도 전쟁의 긴장감을 고스란히 느껴야 했습니다. 6. 흰 깃발을 든 미 해병대의 오해. 1950년 9월 인천 상륙작전 당시 미 해병대가 인천항에 상륙하면서 포격 중지를 요청하기 위해 흰 깃발을 들었는데, 이를 본 일부 한국군과 주민들이 항복을 오해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는 포격을 멈추라는 신호였지만 당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이런 오해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7. 흥남철수 작전과 크리스마스 기적. 1950년 12월 중공군의 참전으로 인해 흥남 지역에서 유엔군과 한국군이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수많은 피난민들이 항구에 몰려들었고 미군은 계획에 없던 민간인 구조를 결정했습니다. 화물선 메러디스 빅토리오에 무려 1만 4천 명이 넘는 피난민을 태우고 남쪽으로 탈출했는데 단 한 명의 사망자 없이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리스마스의 기적으로 불리며 당시 태어난 아기들은 김치 2호로 불렸습니다. 8. 국군 포로들의 비극. 정전 이후에도 수많은 국군 포로들이 북에 억류되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송환된 인원은 일부에 불과했고 수천 명의 국군 포로들은 북한에서 강제 노동을 하거나 북한 사회에 흡수되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오랜 시간 동안 제대로 조명되지 않았고 일부는 탈북 후에야 그 존재가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9. 터키군의 참전과 한국전 우정. 터키는 유엔군의 일원으로 한국전에 참전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터키군은 전장에서 용맹함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전쟁 고아들을 돌보는 따뜻한 모습으로도 유명했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과 터키는 형제의 나라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되었고 두 나라 간의 특별한 우정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0. 전쟁 중의 전시 낭독 방송. 전쟁 당시 전선의 병사들에게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 라디오 방송을 통해 시와 편지를 낭독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육사의 시나 윤동주의 시 등이 병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이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희망과 인간애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